신작기는 이미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기 연명을 찾아 한 걸음 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현재부터 88시간 트레이 유세에 들어간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통역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 및 모든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은호 후보는 허수아비 자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 말하고 솔직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에 신속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나를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인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개혁신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현직인 유정복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삼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의 박찬대 후보가 양당 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대우 기자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 붉은 옷을 입은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함께 강화군수 박영철 후보와 강화군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지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완성을 격선합니다. 경제적 추정과 함께 영종까지 다리가 늘어지게 되고 이제 강화에서 계양까지 보수카드로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강화는 경험을 보지 못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이자 또 농업 생산성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 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2시간여 뒤 이번에는 파란색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후보와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일 힘있는 여당 후보가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장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실하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찬대가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3 후보인 개혁신당 이기부 후보는 다당 민심을 부르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면 인천 시민이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시장이 바뀌어온 게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항상 전임시장의 정책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에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 걸 대체하려면 지속적인 인천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공학자 출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들어 이어진 집권 여당의 승리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와이트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6선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영남 권역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에는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장우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문성일 제주시장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청송고 서울시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2달 동안 사업용 자동차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끼어들기, 불법 개조와 적대행위한 초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 자동차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8,427건에서 지난해 9,767건으로 15.9% 늘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에는 소비자들의 눈에 띄게 가상인물이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과 단체가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한 상태죠. 네, 이번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촉구했습니다. 양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의 희생된 5월 18일 탱크를 언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고개 숙였지만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너희 숙여 사죄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곳이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우선 신세계그룹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역사 모욕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주주 제한을 발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역사적 기업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활약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행사를 해서 다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이들 단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